만약 여러분이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을 열심히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러브에코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물을 잘 챙겨 마셔야 한다고 익히 들으셨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물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약 70에서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이 내 몸에서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즉 사망 시 약 40%의 수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수분 섭취가 너무 중요하다고 어디서나 이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만 열심히 마신다고 해서 내 몸이 정말 이 물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물을 마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탈수증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탈수증이 오면 내 몸이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에 권장하는 물 섭취량은 약 2리터인데요. 그런데 물 2리터만 마신다고 해서 만사오케이는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염식이 권장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거의 무염식을 하시거나 또는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계속 마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을 열심히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액과 세포 밖에 있는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포 외액은 세포 내액보다 10배나 높은 나트륨 농도로 일정한 삼투질 농도가 유지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한순간에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섭취해서 세포 외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진다면 세포 내로 물 분자가 이동해서 세포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인체는 체액의 염도 0.9%를 맞추기 위해 이뇨작용을 통해 수분을 배출합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병 하나에 1리터의 물을 붓고 소금 한 스푼을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염도를 0.9%로 맞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병에다 물 1리터를 더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염도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소금은 그대로이고 물을 더 넣었으니 염도가 낮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내가 섭취한 염분은 동일한데 물을 계속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체액의 염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체액의 염도가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너무 똑똑하게도 이뇨작용을 통해 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해서 일정한 염도인 0.9%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 뜻은 내 몸이 현재 탈수 상태라서 물을 더 마셔주더라도 염분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그 물은 고스란히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저염식을 하면서 수분 보충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탈수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중에 정말 무서운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저염식을 권장하면서 물을 하루에 3, 4리터씩 계속 마시라고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점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당연히 체중은 줄어들겠죠. 왜냐면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물이 빠져나가고,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즉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이어터들이 자주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커피,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성 탈수를 해결하고 생명과 젊음을 의미하는 물을 우리 몸에 잘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소금 섭취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저염식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일시적으로 물을 빼는 방식입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왜 그 방법이 나를 더 살찌게 만드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또한 저탄수화물 식사 혹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주의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나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켜서 지방이 원활하게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이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재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 이 기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 써서 소금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물과 소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균형입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엄청 많이 마셔도 안 되고 물은 전혀 마시지 않으면서 고염식을 자꾸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겠죠. 그래서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 건데? 라고 물으시는데 이건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평소 식습관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금을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한다라고 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물을 떼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시청하셔서 보다 더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 책 당신이 살찌는 이유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하나씩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내용도 제가 재생 목록으로 묶어놨거든요. 영상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의 건강 그리고 행복을 응원합니다.